안녕하세요. 모비커 정계석입니다. 저는 오태민 작가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허락을 얻어서 몽트빌 퀸즐랜드 강의의 음질을 개선하고 자막을 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25분 작업이라니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번 1편에서는 안 들리는 부분이 약 36곳 정도 있었는데, 만약 해당 내용이 들리시는 분은 댓글에 추가해 주시면 차후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놓을 텐데, 하이라이트로 이동하실 분은 하단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연으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우연히 이쪽을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VR을 유튜브에서 많이 그랬고 시험을 받아서 돈을 닦았어요. 한 달.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내한테 나오는 것처럼 또한 나는 아내한테 얘기했다가 제 아내가 또 666이 아니라 좀 네, 아내하고의 대화가 알려줬죠. 생일일까요? 사기꾼일까요? 교주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궁금증일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아직은 잘 모른다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사기꾼이나 사기꾼이나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오태민 내로티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보다 앞으로의 문제인데 누가 결정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죠? 오늘 그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결정을 합니다. 제가 교주가 될지 사기꾼이 될지 오태민이 될지. 우리가 LA에서 한 2주 동안 행사라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맞추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성공적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날 한 3일 전에 제 아내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선 죽는데요. 내가 말했지. 사서 보내지 말라. 제 아내는 저 친구라서 저를 많이 놀립니다. 이 대화는 제가 우연히 보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의 상관의 이야기가 잘 들으시면 돼요. 이분이 우리 아내는 아니고요. 이효리가 그 광고를 안 찍겠다고 해서 번복했다면서요. 그 이야기는 저희 아내가 꺼내주려고요. 전화 통화. 10년 만에 광고 다시 찍을래요. 연락주세요. 요거 다, 제가 바가지를 먹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입기 전에 등산할 때 말 듣고 하면 되겠다? 당신이 입기 전에 또 터지니까 미안해요. 우리 아내가 팔래요. 요건 당신이 먹은 게. 생각에 욕먹는 거야, 어쨌든. 당신하고 내 집에 살아야 돼. 왜? 아, 공격 들어와. 왜 공격 들어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 때는 다 산 거야. 그래서 다 사는데, 혼란거리 원수가 없으려고 하겠지. 아, 진짜? 이때까지 세상. 네, 박수 쳐주세요. 아니, 들려요? 하지 말랍니다. 저는 교주는 안 되고 사이드도 안 됩니다. 오케이입니다. 저희 상담대에서 풀지 말랍니다. 짠입니다.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걸 일본학생들이 분석을 하는 축제가 운영이 포트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칸 인디아는 북서부 지역의 어떤 부족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이 포트레이시에 대해서 인간자들이 많이 들죠.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나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과시, 소비를 한 현대인들이 어떤 풍차를 주는데요. 다른 부족 구성원들 모아놓고 자기가 대대로 물려받았던 굉장히 귀한 물건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파괴하는, 그래서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 파괴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인류학자들이 보면서 선물과 파괴 사이에 딱 거리가 멀지 않다. 라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특히 이번 선물이 연예계 직선을 코티치만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 아내한테 이해를 혼나는 게 우리 아내가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낭비여야 되는데 이제 이거 잘하는 남성들이 있고 대부분 잘 못하는 게 뭔가 이렇게 실용성이 없는 선물을 한다거나 주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배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와서 보세요. 네, 넣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거. 네.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선물은 낭비 요소가 있죠. 포트리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낭비를 포함하지 않는 선물이 과연 선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누구의 낭비냐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과시를 해서 자신의 이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였던 모습인데 통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잔치는 사실은 되게 열려 있잖아요. 잘 안 하지만 부잣집에 마을 잔치에 가면 그래도 뭔가를 얻어먹죠. 그러니까 사회 통합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포트리치라는 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그 일종의 리셋의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따가 할 텐데 편중이 됩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이런 포트리치라는 부자들의 과시를 통해 갖고 이걸 한번 이렇게 뒤섞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바베큐 만찬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가 많이 회자하는 영화인데요. 우리 김상무가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이나 그 영화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멋있는 이야기인데, 그 누군가가 막 김상무예요. 근데 바베큐의 만찬 영화는 신혼 때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죠. 내가 야 그거랑 똑같아. 그랬더니 이게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바베큐라는 분이 이제 로또에 당첨됐는데 마을 분들한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는. 노인과 바다는 물론 뭐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상어들한테 써버렸죠. 근데 왜 여기 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신발끈 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퀘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장이 불량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화 신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그냥 아주 오랜만에 잡은 다랑어는 그렇게 상어한테 뜯기는 것은 허무한데 왜 이 영화에서 한 끼 식사를 마을 사람들한테 사실 로또를 다 허비하면서 주는 것은 왜 감동을 줄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질이 다라면 이거는 낭비고 손해본 거죠.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거를 말이야. 저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좋은 일에 썼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맞는데, 그 말도 맞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축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닌 거죠. 선물은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신대륙을 막 오고 갈 때 이야기인데, 한 배 이야기입니다. 태풍을 만나서 표류를 많이 했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 물을 버리고,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도저히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 그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데,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닷물이 밀물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미 그 배는 아마존 강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바다인 줄 알았던 거죠. 이 이야기는 실화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어쩌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선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축제 가운데서 혼자 시무룩하게 진지하게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그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제가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이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축제인데, 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 축제가 멋있는 이유는 오늘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분실해 주셔서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제 이름을 다 쓴 이유가 혹시 분실되거나 섞여서 저한테 판결을 해달라고 하셔올까봐. 그럴 바에는 다 쓰자. 제가 다 2시간 동안 썼습니다. 이 주제가 멋있는 이유는 낭비죠. 저하고 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는 배들이고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멋있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일상.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바닷물 위에 있는 줄 알고 이 물을 못 마셨죠. 여러분들 여기 안 가죠, 그죠? 그들은 바닷물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역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흔치는 않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나에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죠? 여기에는 뭐 배우신 분들이고 못 배우신 분들이고 가르친 자들이고 공부하는 자들인데 제가 그런 걸 차별했나요? 안 했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있을 수도 있죠. 엄마는 부모님한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인생 하면서 인생은 안 돼. 인생 한 번도 안 공평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혹은 나한테 특혜를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왜 홈을 받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모르죠? 각자 이유가 다 있어. 내 입장 한번 써보시죠.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 기억이 되겠지만 있었던 일이고 축제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죠. 바벨테 만찬을 발견하듯이 저게 뭐였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대답하기 가장 난감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나 오일에 대한 질문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참 대답하기 난감했던 질문은 왜 하냐? 그게 좀 누가 시간 안 있어요? 방금 여러분께 목소리 천진난만한 저의 성격에서 작년 10월부터 10월까지 저를 한 10억이 걸렸습니다. 하라고 왜 하냐? 저는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리고 그 녀석들 있잖아요. 그 녀석들 비트코인도 받지 않은 그 비트 뭐라고 하는 녀석들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광신도라고 하지 않나요? 걔네들의 생각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합리적. 바다 위에 있는 생각이 지금 아마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의 돈을 어떻게 수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돈 주셨어요? 저한테 얻어먹었어요? 주셨어요? 얻어먹었어요? 저한테? 네. 왜 했을까요? 그들 생각이 맞죠? 사실은 합리적이라면 지금부터 뭔가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뭔가 시작되겠죠. 저의 음모가 그죠? 근데 우리 생태계 되게 귀여워하시는 분이 오늘 낮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무박 3일로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어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친구이기 제가 크게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만 알고 저만 알고 저를 박수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모르지만 중요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시작이죠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시작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약속을 드렸어요. 어떤 약속을 드리냐면 이 실험에 참여하면 되게 재밌을 거고 이따 보고 같이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쓰자.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쓴다고 제가 약속드렸나요? 아니요. 오늘은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승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게임을 하실지 저로서도 참으로 기대가 되고 근데 저는 진짜 끝났습니다. 근데
근데 그걸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많이 잘리는데 잘하려고 일단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별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이 모듈을 제가 1,400만 개가 되고 뭐 몇백 만 개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게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제 생각에 길어봐야 3년 안에 제가 무슨 회사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3년 이상 이 지금 지난 6개월 지금 지역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오면 하고 있어요. 하도 기분이 안 좋아. 제가 말하는 데 되니까 재미있죠. 매우 비싸니까. 학생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는가 하면 너무 지겹고 내 자신에게 너무 왜 하니? 라는 말에 저도 아주 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모습 보면서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크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우리들에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끝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는지. 아무튼 지금 있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아마 경제학자들이 보면 일종의 뉴딜이라고 할 것 같아요. 뉴딜이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공한 이후에 다시 판을 짜자. 그러니까 카드패를 다시 돌린다라는 의미에서 뉴딜입니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계속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인터넷 혁신이 일어나고 모바일 혁신이 일어나고 이렇게 비트코인 혁신이 일어나는데 이 혁신 자체가 사실은 매번 뉴딜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부의 사다리가 바뀌죠. 해가 다시 봅니다. 새로운 게임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가 다음이나 네이버도 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다음이나 네이버는 새로운 후계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이 있죠. 그때 다음 같은 걸 같이 하는 그룹에서 나오고 배우면서 조선일보 투자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합니다. 1,000만 원만 주면 이메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투자자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게 뭔데? 1,000만 원만 주세요. 남는 게 없겠죠.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이 자본주의가 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뉴딜이 작동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부가가치나 혁신을 만들지 않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되게 행운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70이나 80이 되신 분들은 정말 혁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 난방의 방식만 생각해도 나무, 석탄, 발탄, 그죠? 우리가 학교에 겨울 때마다 뗐던 게 다 바뀌었죠? 그걸 한 세대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이제 정체되고 있지만, 뉴딜이 일어나지 않는 자본주의는 이제 지대 추구자들이 잔뜩 있는 거죠. 지대 추구라는 건 뭐냐면, 라이센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이윤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산다든가 더 쉽게 돈을 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층들을 계속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통합이 깨지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정치가 나타나가지고 한 번씩 판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뉴딜은 필요합니다. 뉴딜은 필요한데요. 그 자체로 규칙을 파괴합니다. 제가 지금 했던 행위가 바로 뭐냐면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 그 잡혀갈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잡아봐. 근데 엄밀하게 제가 규칙을 파괴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아저한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뭐가 재밌냐. 제가 뭘 한 거냐.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제가 지금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그 내리시려고 드렸어요. 관악산에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우리는 지금 유조화폐를 만들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잡혀가야죠. 근데 제가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사토시나카모토가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토시나카모토가 한 거를 쇼를 통해 갖고 그 에피스만 모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시절들 중에 얘기하면서 기업한테 보내셨어요. 왜 그 팔아가지고 정부한테 쫓기냐. 팔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만든 코인을 얻기 위해서 당신들이 마태로 오픈한 매장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중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멍털들이 상상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가는 길은 되게 쉽습니다. 제 생각에 기존에 제가 걸어왔던 길에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 제가 상상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매장 효과도 있는 공기랑 홍대 공기들이 무료하고 근데 피치 못하게 그냥 굳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드라마적인 상황인데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화폐라는 건 개나리만 망하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 안에 통화한 분의 안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안부 넘었어. 그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이 왜? 이야기잖아. 말도 잘 안 했어요. 저희 우리 아내들이 기술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들으면 사람들 굉장히 굴려있고 그게 들은 거가 똑같이 대화를 똑같이 올라가면서 똑같이 왜? 내가 아내, 우리 아내가 완전히 학생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만 제가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다 들어갑니다. 너무 좋겠죠. 근데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는데 얘기 설명드렸어요. 사람들은 말이야 상부시장하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화폐하거나 무엇을 어디다 쓸까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쓰냐에 관심이 있어요. 질문 잘못된 거라면 상부시장하고 아니지. 근데 그걸 깨닫고 났더니 이제 조개하고도 보이고 그런 거 보여요.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냐고 신경을 주냐. 왜? 이것은 상품이 아니라 장비 때문에. 제가 설명해서 왜 아니야? 우리 아내가 그래? 우리 얼마 있어? 1,400만 개나 있지. 와 우리 부자네. 그래 맞아. 우리 1,400억을 갖고 있어. 근데 할 수가 없어. 왜?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밥을 먹어요. 우리 이상하고 배우고 내하고 동기고 우리 아내는 내하고 동기고 저 동기의 후배라서 우리가 한 20년 지금 우리 아내는 다 그러면 동기심 할수 있어? 이번 1강의 하이라이트는 모빅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축제로 기획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오태민 작가님은 하나도 갖는 것이 없지만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디언 부족의 포트리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결국 선물은 파괴와 거리가 멀지 않고 또 어떻게 본다면 선물은 낭비이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오태민 작가님이 기획한 모빅이라는 축제는 하나의 뉴딜로서 새로운 카드패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정정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소중한 시간 감사드려요.